안녕하십니까. 잡스러운 몽군입니다. 에, 제가 오늘 아침 기사에 보면은 카카오 택시 카풀 반대 때문에 택시 기사분이 어제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어제 낮 2시에 하셨군요. 57세 최모님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도 약간 노조 성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문재인이 어쩌고 강성 노조가 어쩌고 하지만 저도 알고 보면 사회 약자의 위치에 있는 퀵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조에서 뭔가 뭉쳐서 해결을 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는. 가진 자들은 절대 자기의 선한 마음으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노조입니다. 노조 활동.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노조도 공무원 노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종 곳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곳에도 노조가 아니라도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변호사도 변호사 협회가 있고 공인중개사도 중개사 협회가 있고 변리사도 변리사 협회들이 있고 그분들이 뭐합니까? 자기들에게 자기 단체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권리의 침해를 받으면 그분들은 뭉쳐가지고 항의를 하고 정부에든 누구에든 상대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상하게 택배노조도 봐도 그렇고 너무 반감을 갖는 것 같아요. 아니 의사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재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놨을 때 자기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분명히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은 지지하고 어떻게 택배노조 그런 분들은 지지 안 하고 강성노조라는 말을 쓰는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카풀을 멍군이 반대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카풀을 찬성하더라고요. 카풀 택시에 불편하고 택시 불친절하다. 맞습니다. 불편하고 불친절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저도 택시를 많이 탔지만 솔직히 저는 불친절하다는 느낌은 많이 탄 것도 아니지.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끔 탔습니다. 가끔은. 전 부분은 솔직히 저는 못 느꼈어요. 가끔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택시 기사님들이었죠. 예? 그때 이명박 택시 타면 이명박 대통령 칭송하고 그랬어요. 그런 정치적 얘기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노스직으로서는 크게 불편하다. 사실 하긴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심야 시간이라든지 그 차 한창 피크 타임 술 먹고 집에 갈 타임에 택시를 잡아보질 않으니까 조금 입장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카풀을 들여온다? 카카오 카풀? 여러분 카카오 카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동차 영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그거는 사람을 운송하는 거고, 화물 운수사업법은 용달차라든지 화물 트럭, 노란 남바 무조건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택시를 보셔도 노란 남바고 버스를 보셔도 노란 남바고 관광버스도 노란 남바입니다. 이게 여객 운송 사업법, 사람을 돈 받고 운송할 수 있는 허가증이에요. 노란 남바가. 근데 지금 카풀은 뭐냐? 여러분이 환영하는 카풀은 노란 남바가 아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겠다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남는 차 가지고 택시 영업하면은 택시 잡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좋지 않냐,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일단은 먼저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 카풀이 찬성이 돼서 통과가 돼서 너나 내나 집에 있는 차 끌고 나와서 영업한다 칩시다. 그리고 그냥 출근할 때만 카풀만 하시는 분 아니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생기겠죠. 우버처럼. 그렇게 되면 택시는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택시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고 택시라는 업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업 남바 가지고 합니까? 힘들게. 그냥 흰 남바 가지고 카카오 카풀에 가입하지. 우버에 가입하듯이. 그럼 한 직업군이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버스도 마찬가지가 돼요. 버스도 어차피 영업 남바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버스도 똑같이, 야, 나 집에 영업 남바 살 필요 없이 정부의 통제 안 받고 그냥 카카오에 관리 받겠다. 그러면서 버스 가지고 나와서 또 일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여객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자동차 택시들이라든지 버스들이라든지 다른 일반 승용차보다 검사 제도, 에? 검사 제도가, 자동차 검사 제도가 좀 엄합니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그리고 어쩌거나, 얘 왜 이러니? 어찌하거나 자격 시험을 봅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보통 카풀은 시험 운전면허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택시나 버스나 에? 시험을 다시 봅니다. 또 봅니다. 그 지역별로. 경기도면 경기도 택시 시험이 있고, 서울이면 서울 택시 시험이 있어요. 이중장치가 돼 있는 거죠. 카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카풀에서 이중장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카카오톡이 쓰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우려하는 택시기사 취업, 범죄, 택시기사 어쩌고 하는데, 그나마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택시도 그렇게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하는 카풀은 현재 불법으로 하는 나라시 택시 아시죠? 나라시가 뭐냐면, 술집 아가씨들 렌트카라든지 자기 차 가지고 가서 데려다 주고 하는 게 나라시입니다. 불법으로 하는 거. 그걸 합법화하자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나라시를 합법화하자. 그러면 누구든지 차 끌고 나와서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택시기사 직업군이 없어지겠죠, 아예. 안정성도 뭐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떨어질 거 뻔한 거고, 에? 신분 보장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 없애버리고 카풀로 간다? 하긴 일을 해야 되니까 택시 하시던 분 뭐 할 거예요? 그냥 놀아? 그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창조적인 건가? 아니, 한 직업군은 기존에 있던 법적 구성을 갖춰서 있던, 그나마 국가의 관리를 받던 것이 없어지고,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 카카오 플랫폼 노동자가 돼버리는 게 창조적인 거예요? 아무도 좋아지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분들도 더 검증 안 된 카풀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국가에서 한다고 뭐 검증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거보단 저거가 낫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한 거는. 그 검증도 안 된 거에 몸을 맡기고 간다?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환영하는 분들도, 대부분 이 승용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택시 데모하니까 너무 길이 빵빵 뚫려서 좋다 그러시죠? 버스 타시는 분들 빵빵 뚫리는 평소에도 빵빵 뚫려요. 버스는 출퇴근 시간은 뭐 요즘 하기는 보통 한 대는 기본이고 두세 대씩 차 가지고 계시죠. 아이고 두세 대 가지고 계신 분은 택시 탈 일도 없어요. 카풀? 카풀 탈 일도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진짜 자기가 아유 택시 없어지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터미널만 가도 쫙 밀려있고 서울역 가도 쫙 밀려서 기다립니다. 손님 없어서.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승용차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수용차도. 그러니까 승용차 가지신 분들이 택시 파업하고 그러면은 안 밀려서 좋다 그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택시 이용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애초부터. 대부분 택시 이용하는 사람 누굽니까? 물론 차 있는 사람 많죠. 근데 술 드시고 20대 30대 분이 많이 이용할 거려. 특히 강남 쪽에서는 나이트 갔다가 그분들도 차 있죠. 있기 하겠지 당연히. 근데 술 먹고 운전 못 하잖아요. 술 진탕 먹고 이미 나 오늘 술 먹어야지 할 때는 차 두고 나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특히 20대 여성분들 뭐 차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택시들은. 근데 그 집중 시간에 택시들이 조금 손님 거부하고 장거리 손님만 걸라 태우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바꿔야 되죠. 택시분들도. 그런 건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차량을 택시화하고 기존에 있는 택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카카오 택시가 들어와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범죄가 오히려 일어날 거고 더 불안한 세상을 만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버스도 운송사업법에 의한 화물 자동차도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여객사업은 카풀식으로 해서 허연 넘버로 들어와서 하는데 왜 화물은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무너지겠죠? 그나마 틀이 있는 거는 하나씩 잡아간 거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소소한 거는 고쳐야죠. 잘못된 거는 부분은 작게는. 하지만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고 새로 바꾼다? 그게 더 큰 혼란이 옵니다. 더 큰 혼란이 올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두가 차 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카풀한다면, 카풀 기사로 나온다면, 설마 누가 하겠지만 다 합니다. 일단 다른 직업 없이 갑자기 일이 잘못됐다 하시는 일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집에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거 끌고 나서 영업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택시에 진입을 하려면 택시 넘버 자격증도 따야 되고, 예? 그리고 택시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개인 택시를 하려면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하겠죠? 7천만 원 정도로 남바를 사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그럼 기존의 택시기사 아까도 말씀드린 다 무너집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 하나의 직업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회사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대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택시 회사랑 현재 카카오랑 어느 게 클까요? 지금 어느 게 한 직업군이 막말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마트 대규모 대기업이 끌고 가는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가 들어와서 다 죽이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맨날 그러죠. 소비자의 권리? 여러분, 소비자의 권리? 여러분도 물론 소비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서비스업을 하고 작은 생산자예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생산자예요. 소비자의 권리, 이 생산자는 죽여버리고 내 소비자의 권리만 찾다가 나중에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여러분 다 카카오나 대우, 삼성 다니세요? 대기업 다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소기업 다니실 거고 대부분이 대기업 다니는 분 아니면 뭐 대기업 회장인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사장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부분이 7, 80% 아니 30 크게 잡아서 70%라고 칩시다. 대부분이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입니다. 작은 생산자. 근데 내가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 직업군을 다 없애버리겠다? 불편한 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선사항. 하지만 한 직업군을 죽이거나 하는 거는 그 다음엔 당신 차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가.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시죠? 이 세상은 나만 살자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삼성에 다니는 사람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못 버는 거고, 대부분이 70% 이하,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 다니시는 분들도 삼성 자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날 형편 바뀔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택시 할 수도 있는 거고 대리운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카풀 기사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하지만 직업군을 없애가지고 아예 없애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길을 먼저 선택하죠? 여태껏 해가지고 택시들이 개선이 안 됐다. 개선이 과연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른 부분을 손댈 부분을 좀 강력하게 손을 대야 되고, 카풀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솔직히 대리운전에서 얘기해볼까요? 한번 대리운전에 카카오가 들어와 있죠. 그 당시에 들어올 때 많은 대리기사님들이 환영을 했어요. 솔직히 로지라는 업체, 카카오에서 카풀에서 다시 대리까지 가네 업체, 로지라는 업체가 지금 대리운전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도 톱을 달리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대리운전도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기사들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많이 프로테이지도 있고 각종 뭐 불합리한 걸 제재를 가하고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들어온다 그럴 때 현재 대리운전 노조가 있지만 노조에서도 환영을 했고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대리운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어떻게 했느냐, 언론 프리웨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손을 잡고 얼굴 마담을 시킨 거죠. 노조랑 카카오 대리운전 노조랑 협동조합을. 근데 협동조합이나 노조든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로지가 너무 힘들게 하고 전혀 이빨이 안 먹히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항마를 가지고 키워보겠다, 키워서 같이 해서 저울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더 노조가 원하고 노동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보겠다 하는 건데, 카카오는 그걸 딱 이용해 먹고 나중에 싹 바꿨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현재 상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그때도 반대를 계속했고, 저는 뭐 퀵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지만 카카오가 들어오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퀵 서비스든 대리운전이든. 카카오가 들어와서 지금 바뀌었을까요?
좋아졌을까요? 노조, 대리운전 노동자들한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노조라든지 카카오는 대리운전 노조라든지 협동조합은 지금 카카오에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카카오가 들어올 때 약속사항이 뭐 수수료를 10%인가? 맨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을 하겠다. 그러나 그 약속 안 지켰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이용만 딱 하고 자기네 딱 정부에서 승인 받고 싹 해가지고 단물만 쪽 빨아하고 뱉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들은 누구나 이제 대리운전이 좀 더 쉽게 돼 있어요. 카카오 대리운전 어플만 깔면 대리운전 기사야. 플랫폼 노동자가 부업이에요, 다. 한 잔 차 끌고 나가신 분, 아이고, 집에 갈 때 차 안 가지고 나왔으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같은 방향으로 찾아봅니다. 차비 아끼고 편하게 가려고. 예? 어플 돌려가지고. 차 끌고 나서 술 드시면 손님 되고, 차 없을 때는 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 국민이 기사화 되는 거죠.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리운전 기사. 기존에 직업적으로 가족을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이분들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기존에 있던 파이는 솔직히 똑같습니다. 대리운전 고객은 일정해요. 술 드신 분, 뭐 술을 뭐 갑자기 뭐 카카오가 대리운전 한다고 그래서 뭐 안 먹던 사람이 이제부터 술 먹어야지 그래서 손님이 빡 늘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 똑같아요. 거지 파이는 똑같은 겁니다. 그 파이 똑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포크질, 숟가락질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견제, 로지 견제를 했다? 견제 효과 전혀 없습니다. 로지는, 로지는 로지대로 눌러대고, 카카오는 카카오대로 눌러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리운전 노동자들. 전혀 좋아진 것도 없고,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대리운전 카카오 카풀 멍군이 반대하는 이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절대 반대하는 이유 하나의 직업군 기존의 직업군을 없앤다. 택시 회사 카카오에 비해서 작습니다. 소규모 그것도 없어지는 거고 카카오가 카풀하면서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 다 받아 챙길 겁니다. 돈 받는 영업을 하는 건데 운송 사업을 하는데 노란 남바가 아닌 거 허연 남바로 자가용 남바로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는 운송 영업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여기에 운송 영업법에. 그렇게 되면 허가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는 버스도 집에 있는 버스 끌고 나서 노선 탈 필요도 없어. 내가 노선 만들어서 가도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도 되는데 버스는 안 돼. 똑같은 여기에 운송사업법인데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카풀이 활성화되면 허가가 된다면. 그리고 화물 운송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카풀 돼가지고 허연 넘버로 사람 태우고 돈 다 받는데 왜 화물 쪽은 안 돼? 나도 화물 트럭 집에 있어. 나 그거 끌고 나서 허연 남바지만 일할게요. 지금도 하시는 분, 불법으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무너질 거예요. 기존에 있던 운송사업들이 아예 다 무너질 거고 막을 근거가 없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뭘로 막을까요? 똑같은 건데 원리도 똑같고 운송사업인데
카풀은 되고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풀은 되고 다른 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뭐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과연 대체가 될까요? 그리고 관리가 될까? 그래서 안 돼.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소기업을 죽이고 한 직업군을 없애는 것도 그것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으면 소비자, 진짜 소비자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안 됩니다. 안전한 서비스를 받기. 우버 얘기하고 뭐 우버가 어쩌고 저쩌고 잘 된다고 하시는데, 외국에서도 지금 영국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도 우버 다 깨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서는 우버도 밀려났어요. 아예 다른 업체에 넘어갔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우버에 의해서 사건 사고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 아시죠? 우버 기사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카풀이 된다면 법적 신분 보장은 어느 게 그나마 나을까요? 카풀이 나을까요? 정부에서 하는 택시기사 시험 보고 하고 어쩌거나 하는 택시기사가 나을까요? 자동차의 관리에 대해서도, 그거에서도 거론해보죠. 정부에서 하는 영업용 자동차 관리가 낫겠습니까? 통제 안 받는, 통제 받죠, 받기는. 엄격한 통제는 덜 받죠. 영업용 택시보다는, 영업용 자동차들보단. 한번 볼까? 택시는 일정한 연차, 주행거리가 넘으면 폐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죠, 이게.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연장검사를 통해 9년까지 최대 사용이 가능하다. 법임택시는 내구연한은 4년의 연장검사하고 최대 6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자가용에 이런 거 있나요? 내구연한이라는 거 있나요? 내구연한이라는 거 전혀 없죠, 자가용에는. 여러분은 그런 거 없는 차에 몸을 맡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